안녕하세요. 정우아빠TV의 정우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아이들 이제 구구단 가르치는 거 시작을 합니다. 구구단은 이제 학교에서 언제 가르치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조금씩 맛을 보고 본격적으로 2학년 2학기 때에 구구단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구구단을 1학년이 아니라 또 3학년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2학년에 가르칠까? 이런 내용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제가 나름대로 구구단을 왜 2학년 때 배우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자, 구구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덧셈을 해서 받아 올림으로 하는 덧셈들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9단을 한다 그러면 9가 하나면 9죠. 자, 9가 2개면 9에다가 다시 9를 더해야 되죠. 자, 그럼 9가 3개라고 그러면 9가 2개인데다가 다시 9를 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단, 9구단의 9단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요. 받아 올림 덧셈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구단은 1학년 때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요. 받아 올림이 되는 덧셈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9구단을 꼭 9일은 9, 9, 28, 9, 3, 27에서 외우는 거 말고 9구단을 몰랐을 때 그걸 추론을 해서 그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두 자리 빼기 두 자리의 받아내림도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자리 빼기 두 자리 받아내림 되는 거 언제 배우냐면요. 그것도 역시 2학년 때 배워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구구단은 2학년 때에 학습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고 수학의 과정상으로도 이치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구구단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항상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바로 요 말을 강조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곱하기는 더하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아주 자주 해요. 자, 그래서 자, 2단을 한다. 그러면 2씩 더해 나가는 거예요. 예, 9단에 3단은 얼마씩 더해 나가겠어요? 3씩 더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단은 그러면 얼마씩 더해 나갈까요? 8씩 더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 올림 있는 덧셈 할 줄 알면 9단은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8일은 8부터 시작해가지고 8씩 계속 더해 나가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번 곱셈하고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8이 8번이다. 그럼 8을 매번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8번을 해가지고 매번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겠어요. 못하는 건 아니죠. 네, 못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8 하면 8 8번 더하면 되니까 더하기 천천히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가 1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가 있잖아요. 그 1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아주 규칙적으로 차례대로 배열을 해서 효율적으로 곱셈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해서 만든 바로 그 곱셈 식이 바로 9구단입니다. 이 9구단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되면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수 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예, 솔직히 그거는 맞습니다. 9구단 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애들 가르칠 때 9구단은 처음엔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는 마라.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9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적인 규칙성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규칙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작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나 아니면 뭐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나 이런 식의 곱셈 나눗셈을 하게 되면 9구단을 이제 외우고 있는 아이와 외우지 않은 아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요. 9구단을 외우고 있는 아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는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9구단을 아하라고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에 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래요. 결국에 9구단은 기억해 놓으면 아주 빠르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달려들어서 외우려고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9구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수학적인 규칙이나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그걸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곱하기는 더하기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구구단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연산할 때, 곱셈할 때요. 특히 네, 강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또 강조를 역시 많이 합니다. 자, 곱하기는 더하기입니다. 곱하기는 더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자, 여기 뭐가 돼 있냐면요. 자, 여기, 자, 2 곱하기 10. 자, 2 곱하기 10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 곱하기 10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2를 곱하기 10, 10번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네. 2 곱하기 2는 2를 2번 더한다는 뜻이고요. 2 곱하기 3은 2를 3번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2 곱하기 8까지 왔어요. 그럼 2를 몇 번 더해요? 8번을 막 더하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8번을 더합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10까지 왔어요. 자, 그럼 2를 몇 번 더해요? 10번을 막 더합니다. 전체 해서 2를 10번을 더합니다. 예, 이게 10번을 더하는 걸 매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예,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덧셈을 훨씬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곱셈입니다. 네, 구구단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덧셈이 여러 번이 계속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네,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기술로서 곱셈이 쓰이게 되었다라고 아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덧셈을 쭉 쓰면 덧셈을 좀 귀찮아하죠, 당연히. 쓰는 우리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나 저 보고 쓰라고 해도 귀찮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연습하려고 이렇게 쭉 써보는데 10번만 딱 쓰면 벌써 귀찮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쓰기 싫죠.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요가 학습지 구구단 처음 가르치실 때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학습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구구단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곱셈을 덧셈으로 표현해서 덧셈으로 더해가지고 익히는 요 학습지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회용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실제 말씀드릴 때도 그럽니다. 자, 이거 여러 번 가지고 막 애들 쥐어짜듯이 그렇게 연습시키지 마시고요. 자, 곱셈이 덧셈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번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요. 바로 아래처럼 쓸 겁니다. 자, 요렇게요. 네. 10번이죠, 이렇게. 10번이에요. 자, 불편하죠? 그 11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1은 2를 11번을 더하는 거예요. 2 해가지고 더합니다. 자, 근데 11번 쓰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곱하기를 써주면 아주 간편하고 네, 간단해집니다.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10번을 다 덧셈으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편하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로 곱셈으로 고쳐서 2 곱하기 10 하면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를 아이에게 극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럼 갑자기 곱셈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냐? 12번, 13번, 14번 쓰라고 해보세요. 아이들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덧셈의 불편함을 간편하게 해주는 게 곱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반대로도 얘기를 해줍니다. 반대로도. 어떻게 얘기해주냐? 곱셈을 원래대로 나타내면 덧셈이다. 덧셈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1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그러면? 13 곱하기 3이요. 그럼 이제 13 쓰고 밑에 3 쓰고 이렇게 세로로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일반적인 3학년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곱셈이 덧셈이라고 그랬잖아요. 13 곱하기 3은 어떤 의미예요? 13을 몇 번 더한다는 뜻이에요? 13을 3번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13 더하기 13 더하기 13이잖아요. 10이 3개고요. 3이 3개예요. 10이 3개면 30이고요. 3이 3개면 9개입니다. 13 곱하기 3은 39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이런 간단한 곱셈들은요. 종이에다 쓰지 않고요. 더군다나 세로로 쓰지 않고 덧셈의 원리로 간단하게 머릿속에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암산식으로 금방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구구단만 외웠기 때문에 13 곱하기 3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요. 덧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13하고 3 쓰고 3, 3은 9, 3, 1은 3 해가지고 39라는 답을 얻는 방법을 유일하게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제 연산을 하거나 이제 수학 수업을 해보면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이제 세로셈, 곱셈으로 해결하는 거에서 조금 갈증이 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곱셈을 덧셈으로 가르쳤으면 이렇게 간단한 곱셈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2 곱하기 12는 뭘 의미해요? 2를 12번을 더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2가 10개 있죠? 그러니까 2가 10개 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할 건데요. 곱하기 10 할 때도요. 2가 10개 있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이잖아요. 자, 그럼 2 쓰고 밑에 10 쓰고 이렇게 곱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수든 곱하기 10은요. 앞에 있는 그 수를 써주고요. 뒤에 0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10은 2 쓰고 0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38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38을 쓰고요. 0을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38을 쓰고 밑에 10을 놓고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인 약간 그런 탄력성은, 유연한 탄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장기적인 포석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배우는 분배 법칙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조금씩 맛을 들이게끔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눈치를 못 채고요. 근데 은연중에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분배 법칙이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배웠을 때, 옛날에 구구단 배울 때 10개 넘을 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떠올릴 수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근데 어쨌든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구구단 밑에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쭉 가죠. 그러면 자, 10개까지만 딱 써보고요. 그리고 밑에는 10개 다시 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뭐로만 써요? 곱하기 10으로 다 바꿔서 씁니다. 자, 이게 이제 2단만 이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 계속 그러냐? 9단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9가 15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9 곱하기 10, 9가 10개 있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5, 9가 5개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덧셈 2번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럼 9가 10개 있으면 90이고요. 9가 5개 있으면 10개 반이니까 9, 5, 45예요. 그럼 90 있고 45니까 더하면 13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3학년이 되지 않아도 9구단을 배우면 9가 10개 있고 9가 5개 있다. 요것만 더할 줄만 알면 7살이든 8살이든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곱셈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지를 2개 버전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2단부터 9단까지 답이 전부 다 적혀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출력하셔가지고 참고로 답지로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실 때 그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그대로 남겨놓고 숫자는 전부 다 지운 학생용 버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시고 같이 써보면서 구구단을 같이 학습하시게 그렇게 2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2단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뒤에 나와 있는 좀 큰 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7단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단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9구단 처음 배우기. 자, 곱셈은 덧셈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이면 7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7 곱하기 2는, 곱하기 2는 2번 더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7 더하기 7을 썼죠. 자, 7 곱하기 3은 어떻게 해결해요? 7 곱하기 3은 7을 3번 더하는 거죠. 그쵸? 받아 올림 덧셈이 있는 이제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가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7 곱하기 4는 7을 4번 더하죠. 7을 4번 더하면 이제 21에 7을 더하니까 28이 되죠. 이제 7 곱하기 5는 7을 5번 더해서 35고요.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6은 이제 5번에 한 번 더 더해서 35에 7을 더해서 4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7 곱하기 10까지 가네요. 자, 7을 10번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에 0 하나 붙이는 거죠. 70이고. 자, 그러면 7 곱하기 11은 뭐냐? 7이 11번이고요. 7이 10번이면 위에 70이고요. 거기에 7을 한 번 더 더하니까 77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이면 7이 10개 있고 7이 2개 더 있죠. 그럼 위에 있던 7 곱하기 2가 다시 등장하죠. 자, 그래서 7이 10개면 70이고요. 7 곱하기 2는 7이 2번이니까 14번이, 14개죠. 자, 그래서 70하고 14개를 더하면 84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쭉 보면 7 곱하기 15는 7이 10개 있고 7이 5개 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개 있는 거죠? 자, 7이 10개면 70이고요. 7이 5개면 35고요. 70하고 35하고 더하면 105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105를 쓰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6, 7, 8, 9 해볼까요? 한번. 자, 7 곱하기 19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7이 10개 있고, 70. 7이 9개 있고, 그러면 63이죠. 7, 9, 63 해서 70하고 63을 더하면 13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제 그 곱셈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구구단 외우지 않고요.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0 요거 3개 가지고 모든 구구단을 전부 다 유추해내는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것도 아마 조금 새롭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구단 이제 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구단 처음 가르칠 때 아이들 무작정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덧셈으로 하나하나 빼곡하게 써봐서 이렇게 덧셈을 간편하게 하려고 곱셈으로 고쳤고 그 곱셈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구구단이라는 것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체감하게 몸으로 그렇게 느끼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학습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곱셈의 문이 열렸어요. 곱셈 얘기할 것도 많습니다. 네, 곱셈에 또 문이 열렸는데 덧셈, 뺄셈을 잘해야지만 곱셈도 잘해요. 자, 덧셈을 잘해야지 곱셈을 잘하고요. 뺄셈을 잘해야지 나눗셈을 잘합니다. 받아내린 뺄셈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눗셈 못해요. 네, 정확히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7살이든 8살이든 9살이든 곱셈과 나눗셈을 잘하려면 덧셈과 뺄셈을 아주 잘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구구단 처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덧셈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음아빠TV의 정음이아빠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